것을 다시 그럼요.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제가 왜 알리게 됐냐 하면은 사실 이준석에 대해서 그 이렇게 여론전에서 이준석이 이긴 거죠. 뭐냐 하면은 한때 아마 김 소장님께서 제기했을 때 같은데요. 하버드대 학벌에 대한 문제 있었잖아요. 네. 한참 떠들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상납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걸 보고 저는 학력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 일을 제기했는 사람이 문제였구나. 두 번째는 성상납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 건데 괜히 흠집 내려고 그랬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두 가지가 최근에 다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성상납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하버드 대학도 그러면 그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좀 의혹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게 네. 뭐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준석 지금까지 논란들 엄청 많았어요. 자 최근에 6억 6천만 원 슈킹했잖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 쏙 들어갔어요. 6억 6천만 원 뭐요? 보조금 슈킹한 거. 보조금? 네, 모르시잖아요. 네. 이거 허나 네. 전 개혁신당 당대표가 고발도 했고요. 네. 다 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선관위에 고발을 한 거예요. 네.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지난 총선 때 네. 홀렁 잡쌌어요. 이낙연 그 전 대표랑 합당을 하면서 네네. 11일 동안 합당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먹은 게 6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 당대표 뭐 허나하고 전부 다 신고를 다 했는데 네. 쏙 들어갔죠? 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썩 닦아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법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이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자, 부정선거도 보세요. 처음에 네. 부정선거 4.15 총선 때부터 사실 그 부정선거가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도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4.15 총선 때. 근데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부정선거 안 믿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박지원 그 도라에몽 변호사. 도라에몽 그 박지원 변호사께서 그럼 잠시 가자라고 네. 해가지고 현장을 보여줬더니 황교안 대표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뛴 거죠. 그렇죠. 이거를 보고 어떻게 불의를 못 참는다.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네. 사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고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요. 네, 검찰 출신이죠. 총리도 하셨고요. 이 대단한 분을 이준석이 몰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음모론자로 싸가지고 네. 언론하고 결탁돼가지고 네. 이 사람을 폄훼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부정선거 없는데 네. 그냥 헛소리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 자체를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언론을 잘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누가 잘하게 해요? 한동훈, 이재명. 중국 놈. 중국 놈이야. 근데 실제로 언론이요.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보수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럼요.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이 그렇고 둘 다 언론에 띄워줘요. 자꾸.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에 관한 6억 6천만 원 받은 것도 언론이 그냥 잠재워주고 그럼요. 언론이 편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잘 보시면 그 뭐지 한동훈 계열로 분류가 되고 있는 네, 친한파들. 친한파들 최근에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네. 그 문제 한번 보시면 그거를 방송에서 엄청나게 다뤄요. 그렇죠. 보수 우파 유튜버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 성조준 TV가 네네. 그분이죠. 네. 네, 맞습니다. 말하기가 애매해서. 네. 근데 물론 거짓말 같은 뭐 이런 네네, 거지만 세상에 그 사람을 온 방송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정선거라든지 이준석의 성상납이라든지 자 6억 6천 슈킹한 거라든지 외면해버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덮는 거예요. 자 이재명 전 대통령이란 말이 참 안 저는 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을 대통령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네, 얘기를 자칭 해요.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재명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네.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네, 다르고. 입 벌고 입만 벌리면 불안하고 많이 하던데. 아가리만 벌리면 뻥이 나와. 그리고 아니 이거는 제가 아가리라는 게 사실 그 욕이 아니라 네. 동물들은 입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머리라고 안 해요. 네, 대가리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머리를 제가 하지 않고 대가리라 그래야 네. 되고 동물들은 그럼요. 짐승들은 물고기도 대가리를 하지 네. 머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입이라 하지 않고 아가리를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가리하고 대가리라고 쓰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아가리만 벌리면 다 뻥이 나와.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아버지가 수십 명이고 그 정도면 사실 그 전에 기억나시죠? 고추점 사건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이재명의 고추점 사건. 아, 잠자리인가 뭐 내 그때 그 말기 못 알아먹어가지고 자꾸 댓글에 잠자리 뭐 왜 이러냐 막 그랬거든 그때요. 제가 한참 웃다가 알았습니다. 네. 그것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네. 이게 만약 연예인 보통 아웃이죠. 연예인이다라고 네. 생각해 보세요. 못 나와요. 못 나오지 아웃이죠. 근데 너무 뻔뻔한 거. 너무 뻔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정치가요. 뻔뻔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 정치가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뉴노멀이죠. 세상이 이준석이래. 그 이재명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재명 아마 그럴 거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재명이 나타나기 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완전 무너지느냐 살았냐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뗀석기 간석기 뭐 하듯이 뗀석기, 뭔가 친석기, 구석기 할 때 시대 전환이 됐죠. 기준을 삼는 게 이재명 전과 후로 나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참 대단하다. 어디 저런 게 정치판에 있을까? 근데 그것을 도와준 게요, 언론이에요. 언론이죠. 언론이 없었다라고 금방 말씀드린 하면요. 대로 점자리만 나타나도 아웃이죠. 야. 그리고 뭐 무상연애 이런 것도 뭐 아웃이죠 원래는요. 그럼요. 그리고 또 형수욕에 대한 것도 그 정도 욕이면은 이게 인간이냐 이게? 뭐 이랬죠. 아웃이죠. 아니 저는 그 정관 사범만 해도 나타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정가 별 하나 달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우리 별 하나 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군인들 별 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정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4개를 자랑스럽게 달고 있고 8개 사건 12개 그것도 형님. 죄질이 안 좋아요. 그것도 막 그 뭐죠 자범. 그러니까 어디 그런 자범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후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똥 한 바지. 모든 건 미쳐 돌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이 이재명이잖아요. 네네네. 뭐.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심지어 그 이낙연도요. 같은 민주당이었잖아요. 그 이낙연도 이재명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저 인간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히 그분은 양반이에요. 네, 그렇죠. 그에 비하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 과거에 민주당 운동했던 사람들도 민주화 주장인데 이재명을 제가 지구를 달아보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좌파들 제 친구들 중에 운동권 애들한테 네가 그때 1987 때 민주화 운동할 때 부르짖었던 독재 철폐 민주화에 대해서 이재명을 지구를 한번 달아봐라. 지금 하는 꼬라지가 사법부 붕괴시키고 삼권분리 붕괴시키고 법치 다 망가뜨리고 도덕적으로 완전 꽝이다가 애지중지 현지도 알 수 없는 여자 데려다 놓고 지금 정치시키고 있지?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 아무 말 못해요. 그럼요. 예? 반박 불가죠. 체제 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 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 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 전쟁은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체제는 연쇄적으로 붕괴됩니다.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안보 판단이 흐려지며 외교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분열됩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체제를 설계한 세력은 더 단단해지고
일반 시민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이 가장 잔혹한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전쟁의 무서운 점은 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아직도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도, 교육, 언론, 행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톨게이트 구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 언론,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체제는 국민이 지킬 때만 유지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가 되고 무관심은 방어선을 허무는 결과를 낳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제도를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